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지난달에 정말 오랜만에 잠실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인데요. 이 경쟁률이 엄청 낮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일단 시세 차익을 최소 5억 원은 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안전마진의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때문이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순위 줍줍 아파트에 이어서 이 분상제 아파트까지 청약 광풍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분상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지만 2017년 들어서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가격 폭등을 막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집은 물론 사치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필수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물건인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 정부는 분상제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걸로도 분석을 했었어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탄탄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 새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편의성이 조금 부족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예상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상제를 통해서 주변보다 싼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는 나중에 주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또 주변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투기과열 지구 중에서도 일부 분양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지역에 분상제가 적용되는데요. 이게 가뜩이나 돈이 몰리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인데다가 기존의 부동산 불패 신화까지 깨지지가 않으니까 예상했던 가격 하락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순위 줍줍에 이어서 이 분상제 아파트들까지 이 청약이 로또라는 공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7월에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죠. 여기 1순위 178가구 모집에 거의 10만 명이 몰렸는데요. 그래서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2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서 그랬는데요. 레미안 원펜타스 전용 8사 분양가가 당시 2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같은 평형이 4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20억 시세 차익이라는 것만 보고 다 청약을 집어넣었어요. 자신의 자금 상황이나 청약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단 청약을 넣고 본 거죠. 결국 특공까지 포함해서 전체 분양 물량 292가구 중에 50세대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런 막무가내 청약은 원펜타스뿐 아니라 다른 분상제 아파트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분양단지 중에서 분상제가 적용된 25개 단지 1만 561가구에 청약자가 63만 7,500명이 몰렸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로는 거의 60대 1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거의 6대 1로 분상제 아파트랑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분상제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그때 공사비도 똑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29.71로 전년 동월보다 1.82%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2020년 공사비를 100으로 보고 증감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게 보이죠?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에는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라는 강남 이쪽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 재건축 수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현재 지금 이 분상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축 희소성이 분양 선호를 높이거나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클 때 청약 광풍이나
공급 지연을 일으키는 게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당장 제도 폐지를 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필요한 소유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가점제 자산 기준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제도 신뢰를 가지고 실수요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전매나 실거주 의무 탄력 규제 운영을 경기 상황에 맞게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분상제는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거의 50년 전에도 이런 분상제 같은 규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중동붐으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좋아졌는데요. 이때 늘어난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 상승을 좀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IMF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분상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생기니까 분상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결국 규제와 제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의 분상제도 여러 지적들이 있는 만큼 이제는 한번 손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